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메타 대 테슬라. 조금 전에 메타 실적이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는데요. 그런데 시간 외 거래에서 지금 주가가 16% 가깝게 급락 중입니다. 어제 테슬라 주가와는 정반대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요즘 뉴욕 증시에 투자하는 서학 개미들은 실적 발표를 맞아 상당히 많이 헷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올라가고 실적이 나쁘면 주가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네. 요즘 나타나고 있는 뉴욕 증시 상황은 이 같은 기존 생각을 완전히 지금 뒤집고 있는 것이죠. 네. 최근에 실적이 시장보다도 굉장히 시장 예상보다도 좋았다고 한 회사가 테슬라가 있고 또 넷플릭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은 실적 발표 이후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폭락을 했고,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폭락을 했고, 네. 테슬라는 오히려 어닝 쇼크 속에서도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자, 오늘 메타라는 회사, 우리에게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알려진 회사입니다. 또 인공지능 분야에서 라마 시리즈, 대형 언어 모델이라는 라마 LLM, 이게 현재로서는 오픈 AI가 만든 챗 GPT보다도 좀 더 앞서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인공지능의 선두주자로도 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1분기 매출 364억 달러, 시장 예상치 훨씬 초과했습니다. 거기다가 주당 수익률도 4.71달러,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어요. 그런데 주가는 아주 크게 떨어졌습니다. 자, 주가가 떨어져도 보통 떨어진 게 아니라 16% 정도면 거의 폭락 수준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메타 주가는 시간 외 거래 이전에도 장중에도 조금 불길한 조짐을 보이고 있기도 했더랬습니다. 네.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산업이 급격하게 변하고 새로운 산업이 막 일어나고 이럴 때 특히 IT 버블 때도 있었던 전형적인 어떤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메타, 테슬라,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 IT 관련 회사들은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가가 평균 수준으로 오르고 있는 기업에 있어서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많으냐 적으냐, 이게 굉장히 주가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IT, 특히 빅테크 관련 회사들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시장의 관심은 실적이 예상보다 좋으냐 나쁘냐는 이런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 이 좋은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자칫 잘못하면 주가가 올랐다는 것은 오버 밸류에이션으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는데,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해서는 실적이 계속 좋아져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실적 특히 EPS 증가율 면에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증가율이 높아지기는 했는데 지난 4분기 증가율 상승보다도 이번 상승폭이 좀 덜하다. 네. 이런 전망, 이런 분석, 그다음에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지금 증권시장의 예측에는 기존 실적에 대한 예측도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 전망 가이던스도 있거든요. 네. 그 전망 가이던스는 상당히 못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초기에 굉장한 열풍을 일으키고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관심을 많이 끌었지만 지금 당장 돈이 되는 측면이 별로 없다.
그렇다 보니까 2분기, 3분기에는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져 왔던 이 폭발 장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거 무엇인가? something 스페셜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테슬라는 왜 올랐느냐? 테슬라가 오르는 가장 극명한 이유는 첫 번째가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떤 반전의 포인트, 혹시 주가 오를 어떤 계기가 없나라고 많이 기대하고 있었고, 그런 차에 머스크가 우리 저가 자동차 낼 거야, 네. 가격 떨어뜨리는 거 낼 거야라는 그런 것을 이 실적 분석, 실적 통보하는 자료에 한마디 살짝 붙였거든요. 그러면서 테슬라는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대가 이제 하락세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경우에도요. 우리는 모델 2 출시라고 그러지만 테슬라 자료 어디를 보더라도 모델 2라는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명칭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모델 2 내겠다고 한 적이 어제 오늘 한마디도 없습니다. 네. 그냥 언론이 그렇게 분석을 한 것이죠. 다만 가격이 싼 제품을 생각보다도 좀 더 빨리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요 정도가 발표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특히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가격이 싼 것이냐. 가격이 1달러가 싼 것도 가격이 싼 거예요. 지금 테슬라의 전기차 뭐 기본이 3만 한 3, 4천, 5천 달러부터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한 100달러 정도 싸져 봐야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 언론들은 머스크가 또 한 번 시장을 상대로 큰 배팅을 하고 있다. 말이 틀린 것은 아니죠. 100달러를 낮춘다 하더라도. 그런데 어저께 그 실적 발표장에서는 가격을 얼마나 낮출 것인지 그동안에 얘기해왔던 모델 2인지 아닌지 또 다른 기계인지 네. 여기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단 말이죠. 네. 그런 면에서도 이 테슬라의 주가 상승세가 과연 얼마나 갈지 아무도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 또 반대로 메타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도 가이던스가 낮게 나왔지만 지금 메타가 만들어낸 라마의 그 여러 가지 시장성 또 이런 것은 상당히 높게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이 올랐다. 기대보다 못하다. 뭐 이런 요인들이 서로 엇갈렸다. 네. 해서 주가는 결코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좀 더 큰 흐름으로 이 회사의 정말 미래 먹거리가 잘 발동하고 있느냐 이 대목을 잘 판단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마이크로소프트 또 알파벳 두 빅테크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 두 회사야말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네. 자, 이 실적도 어떻게 나올지 또 여기에 대한 시장의 판단이 어떨지 그래서 귀추가 주목되는 순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발표되는 가이던스의 뉘앙스, 수치 이런 부분보다는 장기적인 흐름 이런 걸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특히 그 변화가 심한 업종의 네. 경우에는 그리고 그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그동안 오른 주가보다도 더 오를 수 있는 어떤 여건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동안의 주가 오른 폭을 지탱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네.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현상이 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틱톡 퇴출. 자,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을 강제하는 법안에 결국 서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틱톡은 뭐 최장 기간 360일 이내에 미국 사업권을 매각을 해야 되고요. 이걸 안 하면 미국 내에서 이제 사용이 금지가 되는 법안인데요. 틱톡 CEO는 이에 대해서 떠나지 않겠다, 아무데도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간다는 얘기죠. 예, 틱톡 전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SNS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좀 열풍이 덜한 편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틱톡 광풍이 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이 틱톡에 대해서 하원이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자마자 바로 상원도 통과시켰고 마치 어떤 소방서가 불 끄는 식으로 아주 속도전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서명해 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부터 270일 내에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은 정지됩니다. 360일이라는 얘기는 왜 나왔느냐?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90일을 더 해줄 수 있는 조항이 법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270이에요. 네. 자, 이게 이제 틱톡이라는 회사는 사실상 회사 이름이 상장사는 바이트 댄스라는 회사예요. 네. 바이트 댄스가 틱톡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법안의 내용은 틱톡을 없앤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틱톡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틱톡을 소유하고 있는 바이트 댄스가 그 지분을 팔고 떠나라. 왜? 바이트 댄스는 중국 자본인데 이게 정체가 아주 애매하다. 단순한 중국 자본가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 같아. 따라서 틱톡을 통해서 긁어모으는 각종 미국의 정보가 바이트 댄스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으로 흘러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안보를 해친다. 네. 해서 미국의 안보 차원에서 거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자본 등 중국 자본이 아닌 다른 곳에 팔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 물론 바이트 댄스는 여기에 대해서 헌법 소송, 수정헌법 1조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거 거기에 지금 소송을 하겠다고 그러지만 현재 압도적인 여야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봐서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승산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대목에서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뭐 첫 번째는 소송이지만 두 번째는 미국의 틱톡 금지 법안에 맞불을 놓는 겁니다. 사실 밤사이에 이 메타 주가가 많이 떨어진 데는 실적 가이던스 못지않게 틱톡 금지 법안에 대한 바이든 서명 직후에 주가가 떨어졌어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요. 지금 메타가 중국 광고주로부터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네. 중국이 틱톡 금지 법안에 대해서 맞불을 놨을 때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업체가 메타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메타 주가가 떨어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틱톡이라는 회사는 이제 270일 또는 360일 내에 매각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미국 자본이나 또는 제3국의 자본이 운영하게 될 경우에 틱톡은 그대로 존속은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국의 영향력이 좀 줄어드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아무튼 이 틱톡 금지 법안이 미중 간에 어떤 SNS 전쟁으로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도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켜봐야 되겠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경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니까 기록적인 엔저 흐름에 대해서 대놓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미국 경제, 특히 제조업에 대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재집권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큰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죠. 네, 오늘 일본은행이 통화정책회의를 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인데요. 네. 우리나라의 금통위 같은 곳이죠. 지금 엔화 환율이 굉장히 뛰고 있거든요. 엔화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일본 엔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엔화 하락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투자한 일학개미들은 지금 손해가 일파만파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일본은행이 좀 나서주기를 원하는 시각도 있는데 사실 일본은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엔화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일본 수출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고 네. 요게 프라자 회담 1987년에 프라자 회담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당시 일본 환율은 230엔까지 갔었거든요. 달러당. 뭐 거기에 비한다면 일본 내에서는 아직도
155에는 조족지혈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쐐기를 박았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5대 5인데요. 전기차 보조금 없앤다는 등의 지금 많은 공약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 환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나왔습니다. 일본 엔화 환율의 강세, 그러니까 일본 엔화가 약세가 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그래서 강달러는 미국 산업에 마이너스가 된다. 이거 시정하겠다. 자, 대통령의 수록 당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공화당의 대권 주자 또 공화당 내에서도 일본 엔화 환율이나 우리나라 원화 환율의 급등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세력이 많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출 환율 덕분에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풍이 불 수 있다. 제2의 플라자 합의 같은 것도 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경제 정책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 그렇죠. 환율도 마찬가지다. 그런 면에서 플랜 B가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영상에 나왔지만 뭐 일본 아소다로 전 총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어제 만난 것도 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뭐 보험을 드는 그런 트럼프 시대를 네. 대비하는 그런 당선 가능성은 50%지만은 그러나 50%에 대비하는 그런 어떤 지혜도 필요하겠죠. 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왕서방 금, 최근 금값이 연일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올라가는 측면도 없잖아 있지만 중국의 투기 세력 때문에 금값이 이렇게 지금 오르고 있다. 이런 분석 기사도 지금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전통적으로 금값은 달러와의 역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네. 달러 값이 오르면 금값은 떨어지고 달러 가격이 달러가 약세가 되면 금값이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좀 지금 이상현상이 빚어지고 있죠. 달러 강세 속에서도 금값이 오른다. 네. 자, 이 금협회에서 최근에 거래 패턴을 조사를 했는데요. 중국 투기꾼들 때문이다. 상하이의 밤거래 등 구체적인 어떤 투기의 실체도 드러냈는데요. 네. 왜 이래 중국이 금에 이렇게 목을 매느냐. 사실 중국의 지금 금리가 떨어지고 위안화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을 투자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집값 떨어지지 않습니까? 경제가 지금 디플레 상황으로 간다. 그럼 중국은 금을 살 필요성이 높아지죠. 이제 그런데 문제는 국제시장에서의 과연 이 세력이 대세로 이어질지. 우리가 한국은행에 김중수 총재님이 계실 때 이명박 정부 시절이죠. 그때 지금과 분위기가 비슷했어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이 마구 금을 샀습니다. 그런데 아주 공교롭게도 한국은행이 금을 산 이후로 10년 동안 금값은 계속해서 그 이후로 폭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손실을 굉장히 많이 봤죠. 네. 자, 얘기는 투기꾼이 나섰다는 것은 투기가 성공하면 금값이 계속 오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투기에 만약에 투기꾼이 시장 흐름에 어떤 역풍을 맞는다면 금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 결국은 중국에서의 디플레와 미국 달러 강세 이 두 가지를 같이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인뱅 빨간불. 지금 고금리 상황 속에서 대출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은행권 연체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 대한 대출 잔액이 많은 이 인터넷 은행들의 지금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인터넷 은행을 만들 때 매기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어리가 있는데 정어리가 그물에 잡힌 정어리들이 나태해서 막 죽어가니까 매기를 풀어놓으면 빨딱빨딱 살아날 것이다 이런데 자 그런 효과가 뭐 초기에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중저신용자 대출이 연체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매기 때문에 어항에 물고기들이 죽는 매기의 저주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런 경고등이 켜졌거든요. 이에 대한 어떤 선제적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메타 대 테슬라, 틱톡 퇴출, 트럼프 경고, 왕서방 금, 그리고 인뱅 빨간불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